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서유교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줄 8칸 정자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이 쓰고 정성스럽게 쓰는 분이 잘 씁니다. 제가 요번에 축제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서예 이렇게 체험 그걸 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이 글씨를 쓰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요새 전부 핸드폰이요, 문자나 이게 손으로 이렇게 치고 막 그 글자 자판만 두드려서 그런지 아유 글씨 잘 쓰는 애서 친구가 미안하지만 진짜 없어요. 어쩜 그렇게 글씨를 못 써.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히읗을 한다 그러면 히읗을 쓸 때 동그라미 맞아서 가로 긋고 위로 쫙 하고 이게 뭐 순서가 없었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한번 시험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그냥 고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한 번만 가르쳐 줘도 애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애들마다 하여튼 필수이 엉망엉망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이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을 잘 쓰면 그 마음의 바탕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평가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쓰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자체에는 이 낙관사도 정자로 쓰시고 흘림체는 흘림체로 쓰시고 좋겠습니다. 오늘 정자체로 세를 8칸 써봤습니다.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자체로 써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 아유 어때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잘 쓰겠어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느는 거니까 자꾸 틀려도 쓰고 잘 써도 쓰고 못 써도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예는 계속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잘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이 최고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는 여러분 글씨가 최고 멋지고 좋은 글씨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글씨를 여러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글씨를 똑같이 쓰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글씨가 제일 좋은 글씨다 생각하시면서 천호쌤의 글씨는 내가 이거 보면서 혹시 좀 필요한 게 있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송나라 학자 주신중의 얘기를 했는데요. 주신중이라는 사람 이분이 오계와 오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도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뭐랄까 나이 들어가면서 얻어지는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노후 철학? 아니면 뭐 나이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5개는 뭐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사계에 대해서 사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뒤에 뭐냐면 그거에 중점적으로 볼 때 뭐냐면 오멸이라는 게 있는데 오멸이 뭐냐면 첫째 멸체 이게 재물과 헤어지는 거. 근데 이거 절대 못 헤어지지 이게 그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게 저 청년 어떤 모임의 청년 회장을 하다 보니까 시골서 이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염 같은 거 하잖아요 염. 그런데 청년이 좀 장가도 안 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염도 해봤어요. 근데 염하고 주머니에다 뭐 넣어주죠 여러분? 저기 구리동전 있잖아요. 그거 노자 돈이라고. 돈 필요 없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 멸제 일단 재물과 헤어지는 거. 두 번째는 멸원 원한진 거 있잖아요. 원망하는 거 이런 거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멸체. 이건 뭐냐면 남에게 빚진 거. 이 빚진 건 잘 갚고 가는 거. 잘 갚아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멸정. 멸정은 정든 사람이라든지 정든 물건과 이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멸망. 뭐냐면 이건 뭐냐면 사람이 꼭 이때도 무슨 뭐 이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 건데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 주신중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와서도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이게 아마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 왜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막 살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이거 막 살 것 같아. 저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지나갔지만은요. 이게
뭐 잘못 알면 뭐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한단 말이야. 뭐 근데 전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요. 어디 잘못하면 아주 좋지 않은 곳에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 종교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없다고 하는 거하고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기 명종 시대 때 명종 임금 때 그때 당시에 점쟁이가 하나 있었는데 점쟁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이 홍계관이야. 홍계관. 근데 이 점쟁이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잘 맞히는지 또 여러분들 또 점집 갈까봐 겁나네.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사람이 언제 죽을까지 다 맞힌대요. 옛날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얘기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승 상진이란 정승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그 홍계관한테 물어봤어. 나는 언제 죽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날을 알았겠다. 에? 평상시를 막 살다가 3년 전부터 죽기 3년 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제멸원 멸체 멸정 멸망처럼 자기가 최대한 이제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엄청 노력을 했어. 근데 죽는 날만 이 바락바락 죽는 날이 다가왔잖아요. 다가와가지고 딱 죽는 날이 됐는데 안 죽었네. 눈을 떠보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상진 정승이 홍계관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야. 뭐냐면 네가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었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돼서 15년을 더 사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누구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덕을 베풀고 잘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뭐 도둑질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기가 정성에 착 해가지고 살려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일도 있고 많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을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좋은 일 했던 것이 쌓여가지고 15년을 더 살았다. 뭐 얼마 더 살았는지 확실히 모르나 내용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이런 뭐 이것까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으면 끝날 것이냐. 사람이 그렇지 않고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인간답게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붓글씨도 열심히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그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예 수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사람답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쌤의 서예 기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